더디지만 취업 시장이 나단히 도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앤디 씨는 왜 안 오시나요? 지금 촬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네. 서프라이즈! 아니, 어디 계시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신문 일면 헤드카피 좀 보세요. 네. 여기요. 고용시장도 서프라이즈. 정말 서프라이즈인데요. 그죠? 5월 취업자 수가 8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을 가져오셨네요. 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우리 이렇게 노력하는 앤디 씨의 모습 너무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정말 앤디 씨 칭찬 여기저기서 아주 자자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디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날이 이렇게 나아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둘의 노력하는 모습 참 예쁘게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청춘 남녀 100%가 모두 취업하는 그날까지 저희 나름 애쓰겠습니다. 우리는 1+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군방송TV의 1+ 성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앤디 씨. 예. 취업의 문턱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한 100번 정도 찍으면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제 취업자 수도 늘어난다니까요. 그쵸? 예. 근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요, 무려 300번 넘게 지원을 했는데도 모조리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에서 2년 만에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네요. 아이고야, 상황이 그렇다면 정말 운도 없는 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 성공에 나오실 만한 인물이라면서요? 네, 대단한 분이시죠. 네. 과거는 흘러갔다. 이 과거의 컴컴한 청춘 밑바닥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제1의 커리어 코치로 인생 역전 하신 분입니다. 이제 힌트를 드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저도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예, 저도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파워블로거 정철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300번이나 입사 탈락했던 남자입니다. 와, 근데 어떻게 300번을 탈락하게 되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놓으라는 대기업에 다 넣었었는데 다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 교수님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30여 가지 직업을 거치셨어요. 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막 거쳤다는 증거인데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20대에겐 어떤 코치를 해주시겠습니까? 20대 때 제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아마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정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20대 때는 제가 볼 때는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거치면서 학문도 하시되 그죠? 혼자 심지어 막노동하는 일도 한번 해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신문팔이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나중에는 나는 이런 일도 했다. 오히려 더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건데 막상 정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장래의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블로거, 트위터를 통해 아주 활발하게 20대 눈높이로 청춘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다던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옹호한 이야기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취업하고 진로 이런 문제들이 많고 사실은 인간관계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왕따라든지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사실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커리어 개발이 주된 관심사다 보니까 좀 고민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이 오는 고민은 인간관계 고민으로 뭐 우울증이나 왕따나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자신에 대한 진로, 그다음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갈등하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고민 오셨던 중에 하나가요. 영업직 일을 관리자가 그만두면서 내가 다 맡게 되었다. 어떻게 네.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들려드렸던 제 경험 이야기를 네. 두 가지를 들려드렸어요. 한 번은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하기 전까지 절대 안 해야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직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직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이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영업직에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외국계 회사에 엔지니어 이제 기술 영업을 했었는데 그 경험이 이제 제가 커리어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한 번은 제가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업 전문가로서 제가 일을 한 지가 지금 11년째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영업 부서를 한번 다시 발령을 낸 적이 있었어요. 막 시작할 때 한 2년쯤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못 맡겠다고 했었죠.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그 커리어가 바뀌는 전환이 있다 보니까 그럼요. 제가 만약에 그대로 강요하시면 사표를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영업직을 또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게 상담을 좀 받고 싶은 면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함부로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희 부모님이나 네. 맞아요.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얘기하는 편이 많은데, 네. 이제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좀 네. 그런 답답한 면이 좀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가족도 사실 다 틀어놓기가 이제는 성인이다 보니까 네. 그 미미한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참 그럼 힘들어요. 내가 너무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 청년 실업 문제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대학 강단에 있으면서 20대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했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상담 중에 4학년 2학기 선배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 하냐? 나 또 떨어졌다? 완전 우울, 심하게. 이런 문자가 오신 거예요. 네. 계속 입사 지원할 때마다 떨어지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 지방 국립대였었는데 예전 같으면 취업이 아주 쉽게 잘 될 수 있는 학교였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취업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 동아리 회원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졸업이 2월 달인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자살을 하셨답니다. 취업이 안 돼가지고 예. 자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남일 같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면 스펙이 안 좋으냐면 아닙니다. 스펙이 괜찮은 친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취업 자격 요건이라고 하죠. 뭐 영어 실력도, 자격증도, 학점도 다 괜찮았어요. 근데 면접에서 이제 번번이 자꾸 떨어졌었는데요. 이게 면접을 조금 어눌하게 본 부분이 있어요. 하긴 하지만 이게 경기가 좋았을 때 그리고 우리 20대에게 일자리가 기회의 문이 많았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친구예요. 비슷한 스펙에서도 훨씬 더 좋은 대기업을 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통상 볼 때는 야, 취업 문제 하나 너 그걸 극복 못하고 자살하냐 이렇게 욕하기보다는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시고 이렇게 면접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런 과정에도 솔직히 자기 본인에도 좀 우울함과 그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럼요.
떨어지면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 여자친구한테도 버림받을 때 마음이 아프듯이 네. 그죠? 이성 친구에게 그렇듯이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떨어질 때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네보다 더 좋은 회사 갈 거야. 이런 오기도 한편으로 부리게 되고 네.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도전해보지 않으면 그런 오기조차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1플러스 성공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진로를 제대로 선택을 하려면 나 자신을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좀 자신을 좀 이렇게 알아가고 파악을 하셨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자신을 알아가는 작업 중에서 이제 특히 경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작업.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동물학교 우화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강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학교에 이제 필수 과목이 뭐냐면요.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라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동물학교에 이제 들어온 동물들이 누가 있었느냐면 오리, 토끼, 다람쥐,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는 수영을 잘하죠. 예. 수영을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 보충 학습해. 네. 하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갈기가 다 달아버렸어요. 나중에 수영도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토끼, 달리기 1등 했어요. 수영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 수영해. 보충학습에 계속 수영만 하게 되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다람쥐. 다람쥐는 날기를 못하는데 넌 날기가 착지가 너무 약해. 날다람쥐도 아닌데 계속 날기를 강요한 거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쳤죠.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는 수업을 열심히 하라니까 날기는 1등을 했는데 다른 수업 안 해. 재미없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사 경고를 먹었어요. 그 졸업식에는 누가 1등을 했느냐면요. 뱀장어가 1등을 했어요. 뱀장어가요. 네, 모두가 적당하게 기고 적당하게 헤엄치고 적당하게 가다 보니까 이 적당주의로 가버린 거죠. 이 약점을 우리가 보완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우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엔터테이너를 요구하는 요즘 방송계를 빗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20대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정 교수님이라면 청춘들의 자신의 감정을 찾는 방법은 확실하게 챙길 것 같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느꼈던 자전적 경험. 네. 이게 자서전 하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만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자전적 이야기들을 한번 에피소드를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앤디 씨는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많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요? 네. 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재밌는 거 하나 들려주세요. 저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제 대부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비춰주면 이렇게 편집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편집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NG 장면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무대가 뭐 연기를 하는 도중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연기를 하는 도중에요. 네. 제가 대사를 까먹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항상 연기를 할 때는 그 다른 사람, 이제 상대편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호흡을 맞추다 보면서 대사를 까먹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대사가. 아, 애드립을 하신 거군요. 예.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요즘 방송에서 애들이. 근데 감독님은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드립을 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네. 이제 경험들, 모든 경험들을 일단 내가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다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기억 하나하나들을 모아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지나온 경험들 중에서 내가 잘한 것, 그러니까 내가 즐거웠던 것, 네. 행복했던 것, 이 실수한 것도 이제 부끄럽지만 그게 또 재밌는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기억들도 또 모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우리가 지나왔던 사건들을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와. 앤디 씨는 수리 좋아하세요? 수학이나 이런 셈 계산하는 거 좋아하세요?
계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요? 돈 계산만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계산을 사실 싫어합니다. 뭘 하는 게 인문계통에서 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서 중에 하나가 회계부서, 격리부서. 네. 너무 재미없겠다,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야, 재미없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듯 이야기를 했더니 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인사부서나 HR부서 이쪽이 더 재미없게 보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게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일이 하루에 끝내는 것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가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팀은 바로 그날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면 하루에 마감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이제 자기가 맞는 거죠. 사실 오랫동안 네.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잘할 수가 있고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회계사가 됐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내가 무엇에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경험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혼자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때로는 항상 자기 내면의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가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면 강점을 찾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뉴스에서만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한테 친구라든지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심지어 부모님도 직장 동료도 우리 직장 군 장병들 같으면 군 장병들에게도 네.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오기 전에 앤디 씨 블로그에다가 제가 설문을 올렸습니다. 예, 갑자기 식은땀이. 네. 질문이 한 6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자기를 알기 네. 위한 질문인데 나를 떠올리면 곧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는 앤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앤디가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 팬들이 생각하는 장점. 그러니까 본인일 때는 자신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단점. 그 다음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 충고. 이런 것을 상대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앤디 씨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보면 보통 한 15만 명 정도가 있어가지고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거든요. 특히 앤디 씨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좀 느린 거예요. 네. 쓰고 나왔는데 제일 첫 댓글이 뭐였었느냐면요. 저는 연예인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패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앤디 씨 정도가 되면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다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놀랐어요. 보통 베스트 기사에 선정이 돼야지 노출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앤디 씨가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앤디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보니까요. 영국 신사에 젠틀함이 떠오른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부끄러우시네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군대도 있으면 모범생 군인이실 것 같다. 정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귀엽고 이제 약간 여성스러운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 부분도 있죠. 네. 그죠? 아니, 되게 귀여운 그래요? 면도 있으시고. 예. 네. 착하고 귀여운 남자도 좋지만 요즘은 컨셉이 나쁜 남자다 이런 것도 나쁜 있었어요. 거 싫어요. 그죠. 앤디 씨에게도 조금 너무 착한 이미지를 벗어나서도 그런 캐릭터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고 보면 저는 네. 나쁜 남자입니다. 그, 오늘 와서 착해요. 착하게 웃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좀 신화 그룹 내에서도 그렇고 팬들한테서도 그렇고 바깥에 생활할 때도 항상 양보하는 모습들만 보이다 보니까 자기 것 좀 잘 챙겼으면 하는 팬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에 있더라도 지금처럼 MC도 해보고 DJ도 해보시고 가수 외에 여러 가지 공연 활동도 해보시면서 커리어를 좀 폭넓게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개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개념이 있으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온통 이렇게 보니까 팬클럽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팬클럽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잘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네, 근데 정말 일반 블로거들에서, 객관적인, 맞아요. 예, 객관적인 답변이죠. 앤디 씨 정말 부럽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군대에서도 정말 열심히 네. 또 하고 나서 또 이제 전역을 하게 돼도 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그리고 항상 이제 겸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이제 겸손과 배려가 장점이면서 동시에 네, 자신감이 혹시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더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60대 가까운 블로그 분도 계세요. 주부 블로그 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효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 어려우실 때도 항상 병 간호도 하시고 너무 착하고 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예. 항상 용기하고 힘을 내시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우리가 앤디 씨는 아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한테요. 저는 댓글에서 상처를 받아봤어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주로 어떤 분한테 상처를 받으세요?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맞아요. 당했을 때, 맞아요. 네, 사실은 큰 우리가 실망을 했을 네. 때, 네. 모르는 사람 이렇게 악플러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네.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재수 없다. 네. 재수 없는 경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이 저한테 예. 상처를 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처라는 것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전혀 다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가 패턴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리나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병영 생활을 위해서도 사람의 심리와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내가 왜 이럴까 방황하는 20대의 심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자기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Don't you open the door. Don't you have any fun. It will kill you. If you wanna get to the end of the day before you die, here's what I say. Lay down, stay down, 'cause you can't fall off the floor.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rld? The big bad world, the big bad world.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rld? Nobody loves a chicken.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rld? The big bad world, the big bad world. Who's afraid of the big